참 오늘 웃지 못할 좀 그런 질문 답변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엄마한테라도 이럴 수 있게 병사들한테 휴대전화 지급해달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내용 함께들 보셨습니다. 네. 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입대 거부라도 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군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부모님들 마음은 최근 들려오는 이 군 관련 사건 사고에 당연히 애가 타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굶어 터진 병역 문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바로 바꿀 수는 있는 것인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그리고 디펜스 21플러스의 문형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살인 치사죄 그걸 이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할까요? 내일이 결심 공판이라고 하던데. 네네. 아직까지는 결심 공판이 연기되었거나 네.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통보되진 않았고요. 네. 저는 진작에 토요일 날 한민구 장관께서 예.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을 때 이때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봐라 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저희 그 긴급 브리핑 하기 전에 분명히 사단장에게도 제가 핸드폰 전화를 했습니다. 군단장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기회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에게도 사실상 굉장히 이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심지어 법무실장 아까 나와서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구형 30년, 사실상 구형은 검사가 그 판사에게 형을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부탁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아닌데요.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사건 수사 기록을 전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였거든요. 결국 여론 의식한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크죠. 그 군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크게 확장되는 것보다는 작게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군의 어떤 이제 신뢰감이라든가 군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예. 경향들이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그 잔악했고 끔찍한 사건이었고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보면서 보니 이게 단순한 상해치사로 보기보다 살인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런 여론에서 약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론에 못 이겨서 그랬다. 그리고 여론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 불려가서야 이제 뒤늦게 사과를 했고 또 어제 아침에 이제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또 질타가 이어졌었는데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장관 자식도 없어요? 내가 갖다 선별을 하려고 그래. 왜 이거 시시하고 쳤으려고 그래.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데 왜 문책의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 치가 떨려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김무성 대표 단단히 이제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네, 네. 그랬죠. 보통 과거에 이런 일 생기면 해당 그 부대 지휘관이 문책받는 범위에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곤 했는데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세요? 사실상 건군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1970년대, 80년대 사망 사건을 조사해봐도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스러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상당히 어디까지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대장하고 대대장까지 그 정직 3개월 정도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살인죄 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에 대한 보고를 갓 전입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임 검찰관이 보고를 올렸고 사단장이 사인을 했고 지금 현재 수사본부장이 육군단
헌병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사본부장은 수사에 대한 부분을 군단장의 결재를 분명히 맡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재판에 사인을 한 사단장과 군단장까지 네. 사실상 파면 해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론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람들은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네. 오전에 뭐 육군 참모총장이 뭐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사실을 뭐 누굴 파면해달라, 누굴 징계해달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좀 제대로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때 총리가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의 재판이지 않을까.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네. 그저 누구 하나 물러나면은 끝나는 것처럼 모양새를 비추는 것도 좀 문제고요. 네. 실질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은 면밀하게 직무 감찰을 통해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지휘 라인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전 국민이 이제 알게 됐고 이슈가 이제 됐으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묻혀진 사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뭐 작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캐치 자체가 아예 상급부대에서 하기 힘들 정도로 네. 비일비재하죠. 네. 이번 같이 이게 문제가 밖으로 외부로 돌출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일례로 그 군 생활 중에 특수보직자들, 예를 들면 네. 보일러실이나 아니면 오폐수 관리병이라든가 네, 네. 간부가 없이 병사들만 있는 지역 예. 네.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나 구타 폭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면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막으로 나옵니다만은 4월 한 달 동안 가혹행위자가 3,900명이라고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또 징계를 받았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징계를 하는 것도 문제죠. 구타 가혹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사범죄를 징계를 해서 사실상 봐주기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상 군이 지휘관들이 구타 가혹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군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제에 영창제도 폐지하고 네. 무조건 한 대라도 때리면 거기에 맞게끔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예. 수사 절차라도 밟아서 내가 범법 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고 예. 기소가 되고 예. 재판을 받는거나 하는 사법적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지적입니다. 지금의 군내 영창제도는 그런 사법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징계 수준 행정처분이죠. 예를 들면 행정처분이군요. 예를 들면 주차 잘못하면 딱지 물듯이 네. 그런 그렇죠.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범죄 기록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영창 갔다가 예. 이제 15일 동안 이제 예를 들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갔다 오면 악으로 깡으로 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영창 갔다 와서 더 어긋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부대를 분리를 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네. 그 씨앗은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나쁜 씨앗들이 또 다른 부대로 전이가 되는 결과도 났습니다. 그래서 영창 제도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어떤 그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육사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의무중대인데요. 예. 선임병들이 같은 의무병인 후임병을 매일 폭행하다시피 하고요. 원사폭격시켜서 메스를 배 밑에 들여대고 네. 떨어지면 죽는다. 뒤에서는 성기를 차거나 만지거나 하고 그것이 매일 있었고 현재 이 병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9명 가까이 되는데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딱 1명이고 그것도 성추행 혐의자 3명 중에 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그중에서 1명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의무반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의무대라는 게 이제 예. 지휘계통을 보게 되면 사단에 보통 의무대대, 그다음에 연대 의무중대, 네. 대대 의무지대가 있는데 이 이제 군의관들이 일단 부족합니다. 군의관이 부족하고 지휘 책임을 군의관들은 의무참모라고 해서 지휘 책임을 안 봅니다. 네. 대부분 이제 대대 이제 본부중대장이나 연대 본부중대장이나 이렇게 본부중대장들이 물게 돼 있는데 네. 예. 약간은 자기 병력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임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미루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또 하나는 네. 의무대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의무병 같은 경우에는
당직 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열애시키고 그리고 상당히 또 소수가 또 부대 예, 생활을 하다 소수민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 의무대 자체에서 설마 그런 문제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간과하는 경향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거의 뭐 부대 안에 섬인 것 같은데요. GOP도 사실 분리돼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잖아요. 이런 데가 맞나요, 군에요? 그러니까 이제 GOP 소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대장이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이제 해발 1000고지, 900고지 하더라도 스틱 2개 짚고 대대장이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순찰을 돌기 때문에 예.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독립지대라든지 독립중대 같은 경우에는 네.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네. 못할 수 있고 간부들이 작고 병사들이 많은 경우에는 예.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 부대 내가 아니라 어떤 파견 형식, 뭐 의무 부대도 이제 마찬가지고 파견 형식으로 간 그런 부대들이 상당히 취약지구 문제가 중에 많죠. 하나거든요. 이제 지휘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간부들 역량들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네. 실제로 그 이런 부분에서 노련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금 책임 있는 어떤 좀 간부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거의 대부분 말단의 간부들, 군경력 아직 얼마 안 되는 이런 간부들이 이런 병사들을 다룬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지금 소장이 몸담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요.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가혹행위 당한 적 있다라는 응답자가 12.5%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뭐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하면 약 9% 정도 나올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인권이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구타가혹행위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12%가 저희가 표본조사가 어떻게 했냐면 역에 나와서 휴가 병사들을 상대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적게는 3%, 많게는 6%,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숫자가 40만 병사 중에서 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타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위에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예. 뭐 보고를 해봤자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겠죠 분명히. 예, 오래전부터 쭉 우리 군에 만연돼 있는 풍조인데 예.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들이 너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 자체를 어떻게 그냥 긍정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의 양태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군대에서. 네. 이런 문제들은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여태까지 쭉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소원수리 제도가 지금도 뭐 있죠? 있죠. 예, 있고요. 화장실마다 이렇게 함이 설치되어 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어떤 부대는 껌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소원수리함을 선임들이 이렇게 뺏어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필적 조회해서 누군지 찾아 색출해서 보복하고 그리고 간부들이 그것을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네. 야 이거 누구 글씨인 것 같냐 그러면서 다 보이면서 예. 소원수리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 유명무실화됐고요. 와, 이거 어디서부터 그건 손을 대야 됩니까? 오래됐습니다. 소원수리부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요 이것은 외부에 문호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사례처럼 그 어머니들 인권단체에 네. 국방부 장관이 예산 투입해서 포스터 붙여주고 문제 예. 생기면 여기 전화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정훈교육할 때요 군인권센터 전화하면 징계받습니다 이런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네.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서 외부에 이렇게 알리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네. 오늘 국회 이제 국방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차제 이것을 뭐 호통칠 문제만 아니라 법안을 만들어야죠. 국방감독관제 독일식에. 그래서 국회 산하에 두고 이것을 문민 통제하는 것을 강화하고요. 경찰청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청장 밑에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밑에 네. 군인권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 위촉해서 네. 좀 더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네, 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태훈 소장 그리고 문영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